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어디 있어? 현실 세계에서 콜라 하나 못 사 먹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비판입니다.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기존의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결국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득이 된다, 지속 가능하다, 기득권을 키운다. 이득이 된다는 사회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기존 시대의 규제 아래서 실행이 가능해야 하고 합법성을 가지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기득권의 부를 지키고 더욱 늘려줄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볼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만여 개가 넘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제가 레이븐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역할을 하면서도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STO가 만들 가까운 미래, 그 새로운 시대 안에서 레이븐의 역할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득이 된다, 지속 가능하다, 기득권을 키운다 라는 제목으로 총 3편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1편 STO 토크나 증권 이득이 된다 편입니다. 1. 자본주의의 꽃 증권화. 신뢰와 관념화의 능력은 인류를 풍요롭게 만든 중요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인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연이어 성공하며 엄청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는 더 효율적인 교환과 유통을 위해 화폐와 증권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었고 현물을 직접 보관,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세상 모든 현물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신용을 담보로 하여 소유를 관념화하고 유통의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살펴볼까요? 금을 거래하는 많은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 금을 사고 파는 투자자는 사실 실물 금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을 사고 팔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은행의 어디인가에 내가 샀던 금이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좌에는 그저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만 이 숫자는 현물 금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기업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믿을 수만 있다면 금, 은, 석유, 쌀 등의 유형 자산은 물론이며 기업의 주식, 채권, 차용증 등의 무형 자산도 증권화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화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금을 금융 상품으로 사고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계좌에 있는 숫자가 뭔데? 그거 금 아닌데?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시장이 붕괴됩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인받은 제3자인 중간거래자가 존재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증권을 발행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되고 자본시장 자체가 신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공인받은 제3자에 의한 검증은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과 비효율성을 동반합니다. 첫째, 소규모 자산의 증권화가 어렵습니다. 신뢰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코스닥 시장의 최소 상장 기준은 매출액 1,000억 원 혹은 시가 300억 원 이상입니다. 둘째로 증권화를 하는 과정과 관리하는 단계에서 중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검증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코스닥의 경우 IPO를 위해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하면 전체 상장 조달 금액의 약 3에서 5%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250억 원의 기업을 상장하면 약 1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신용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제도화는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과 비효율을 발생하게 됩니다. 2. STO란 무엇인가? 증권화 토큰.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줄임말입니다. 기존의 유가증권을 증권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증권형 토큰의 시장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1번, 증권화의 대상이 될 모든 실물 자산의 소유주입니다. 금, 은,
쌀, 나무, 석유, 골동품, 미술품, 주식, 채권, 부동산, 차용증 등을 보유한 소유주입니다. 둘째는 토큰 발행 플랫폼입니다. 발행 플랫폼은 이런 자산들의 실물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레이븐, 폴리메스, 테조스 등의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키움, 나무 등의 주식거래소와 같은 증권형 토큰 전용 거래소입니다. 현재는 티제로, 바이낸스, 유니스왑 등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런 STO는 아직 규제 체제가 정비 단계에 있고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유통되는 증권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8천억 원이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아직 1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논의와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유가증권들이 토큰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5년 STO 시장의 총 마켓 크기는 약 14.7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연구소도 있습니다. 참고로 14.7조 달러는 원화로 1경 4,700조 원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약 2조 달러인 2,000조 원,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약 5천억 달러인 550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서의 규제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의 자본시장을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승인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전 세계의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고 결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을 따라 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식의 바이오주에서 신약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STO는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분야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3. 이득이 된다. STO의 장점. 1번 챕터에서 알아보았던 현재 증권화의 문제와 한계점들을 STO 증권형 토큰을 통해 많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권화 자체의 과정이 많이 간소해지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IPO를 위해 지불했던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권화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규제를 통과하지 못했던 소규모 자산 역시 손쉽게 증권형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큰 규모의 자산은 지분을 쪼개어 작은 단위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STO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의 단위가 크고 행정 절차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매매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증권형 토큰이 되면 지분을 쪼개어 소액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장벽이 낮아지고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산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기반하는데요. POW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거래의 검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만 된다면 이론상으로 해킹이나 거래의 오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비트코인을 통해 지난 12년간 검증을 받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STO 프로젝트는 자산의 증권화 범위를 넓히고 거래의 장벽을 낮추며 유동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자본시장의 크기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의 생성과 거래는 현실의 자본주의 생태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STO가 자본주의에 이득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레이븐이 그 플레이어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가와는 별개로 STO 자체는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